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다른 정서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일본이 줄 계획도 없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성능 검사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런 일본의 태도가 오만하게 짝이 없지만 그들의 정서를 알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본에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서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너무나 다른 데다가 매우 위험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때 일본에 대한 연구를 정식으로 의뢰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학자의 시각으로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승기로 기울어질 무렵인 1994년 6월, 미 군부부는 향후 일본이 항복했을 때를 예측하고 일본의 통치를 위해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에 관한 연구를 의뢰합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는 인디언 연구로 유명한 인류학자로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학자에게 이 연구를 맡김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한 것이죠. 베네딕트는 2년간의 자료 수집과 연구 끝에 1946년 유명한 불세출의 명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냅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화와 칼은 일본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이중성을 상징합니다. 일본인들은 너무나 나긋하고 조신하고 얌전한 국화와 같지만 카미카제와 같이 광기에 휩싸이면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천황을 위해서 미국 군함에 자살 특공대로 돌진했던 그들이 정작 미군정이 들어서니까 미국에게는 너무나 굴종적인 충성을 다하는 노예 근성이 발휘됩니다. 지금 아베가 트럼프에게 하는 짓만 봐도 똑같죠? 이 국화와 칼이라는 도서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대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대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베네딕트가 책 1장 연구과제라는 챕터에 쓴 표현을 보면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비상한 재능이 있는 어떤 국민에 대한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사무라이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보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날줄과 시줄이 된다. 이런 모순은 모두가 참이 된다. 예컨대 칼도 국화도 함께 일본이라는 그림의 일부가 된다. 일본인은 가장 호전적이면서도 또한 점잖고 군국주의적이면서 동시에 탄미주의적이고 불순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비겁하고 보수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놀랄 만큼 예민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허물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기술은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왜 생긴 걸까요? 베네딕트의 연구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은 일본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 라는 명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take one's proper station 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알맞는 위치를 갖는다,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반드시 각자에 알맞는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천민은 천민의 위치에서 절대로 천민 이상의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위치에서 절대로 사무라이 이상을 꿈꾸면 안 됩니다. 농민은 농민의 위치에서 농민의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세일계라고 하죠. 왕조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여러 왕조가 있었고, 중국도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만세일계, 황실의 혈통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강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는 무사로서 무사의 위치를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해요.
막부라는 이상한 제도를 두고 쇼군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무사가 나라를 통치를 했지 결코 무사가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게 각자의 알맞은 위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바라본 각자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일본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생각한 자신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당연히 일본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선이 지켜야 될 각자의 위치입니다. 독일, 이탈리아는 일본과 비등하거나 조금 낮은 위치에 있고 미국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전쟁에서 패한 다음 일본이 미군정에게 갑자기 스미마생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미국을 하위 국가로 보고 진주만을 폭격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미국이 우리 아래인 줄 알았는데 붙어보니 우리보다 훨씬 세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일본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즉 미국이 우리보다 강한 윗나라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각자 알맞은 위치에 걸맞게 굴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일본의 철학입니다. 일본이 미국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되는 순간 그 위치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여준 이중성은 베네딕트의 연구에 따라 일본인들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로 해석해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베네딕트의 연구를 현재의 일본에게 대입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독일과 다르게 왜 중국이나 한국, 아시아 여러 국가에게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일본은 아직도 그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게 패한 것이지 한국이나 중국에게 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이며 그 다음 한국과 중국은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상전인데 어디 아래 국가가 건방지게 사과를 요구해? 이건 일본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무질서입니다. 즉 일본이 한국을 자기보다 낮은 나라라고 보는 건 그 나라의 정부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족 특성입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동북아 정사에서 한국이 부각되고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게 일본인들의 입장에선 한국 같은 하위 국가가 상위 국가인 일본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보다 좋은 의료 시스템, 일본보다 더 좋은 경제력, 기술력, 이건 지금 일본을 넘보려고 덤벼드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1. 언론, 한국 총선 여당 승리, 한일 관계 개선 어렵다. 이게 총선 후 일본이 내놓은 기사입니다. 총선에서 일본이 원하는 당이 되어야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대한민국을 아래 국가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말이겠죠. 이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우왕좌왕 한국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난하며 일본을 배우자던 보수 언론들은 이젠 일본에게 코로나 진단키트를 보내자고 주장하며 일본을 도와주자고 합니다. 아직도 보수 언론들이 식민주의, 사대주의에 찌들어 일본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응원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게 대하는 태도는 친구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들의 진정한 친구였나요? 우리가 그들과 상호적인 관계였던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고개 숙인 사과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일본이 상전이 아님을 이젠 깨닫게 해줘야 하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시아 최고, 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동북아에선 일본의 위상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신들이 지배했던 한국은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알맞은 위치를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일본, 지금이라도 시급히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